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좀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 판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 소유의 회원권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 한 개가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에 제일 인기 있는 가격대가 높은 호텔 이용 가능한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권이다 보니 일반 경로보다는 금액이 훨씬 쌉니다. 반값보다 저렴해요. 저희 가족이야 필드 이용을 위해 구매한 거라 호텔은 분기에 한두 번 호캉스 즐기러 가요. 크게 자주 사용은 안 하고요. 처음 빈정상한 계기가 예비 신우이의 행동 때문인데요. 3월에 회원권 이용 원했고 흔쾌히 수락하고 예약해줬어요. 그런데 남친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고 일정 좀 바꿔달라 요청하고 한 번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3번을 바꾸더라고요. 두 번째 때 이렇게 날짜 자주 바꾸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더니 카톡으로 아, 네 이렇게 답장이 왔고 좀 기분이 상해서 예비 신랑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3번째 때 또 같은 일이 생기자 얘랑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생한테 그러지 말라 할 테니 마지막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달래줘서 예약 변경했어요. 그리고 5월에 또 이용한다고 얘랑 통해서 빌려달라길래 좋게 예약해줬는데 사용 후 회원카드를 지금껏 돌려주지 않았는데 바빠서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안 받은 걸 어떻게 인식한 줄 아세요? 본인도 아니고 자기 지인 빌려주고 싶은데 예약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네요. 그것도 2명이나 8월 초중 8월 말 이렇게 2명.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왜 마음대로 빌려준다 그랬어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 또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길래 정말 빈정상해서 못 빌려줄 것 같아요. 그 일정에 가족들이 휴가 때 사용하게 되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친구들한테 이미 빌려준다고 말했는데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하네요.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메시지가 와서는 본인의 가족 사용할 때 피해서 다시 날짜 알려드릴게요. 그때 예약하면 어떨까요? 일방적인 건 미안한데 사실 이게 갈아지는 것도 아닌데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더 황당해서 더 말할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돼요 하니까 계속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길래 실수가 나와 네, 말씀하세요. 그러고 주소 불러주고 카드 우편으로 보내랬어요. 제가 예비 시어머님한테 덜덜 떨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대로 캡처해서 예비 신랑한테 보내니까 자기 동생이 잘못했다며 자기가 혼내겠다 말하더니 그래도 애 자존심 상하겠다고 이번만 빌려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콩깍지에 씌어 언제나 좋게 보였던 얘랑의 모습이 갑자기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넌 언제나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동생 편이냐면서 화를 냈고 벌써부터 신우이가 이 난리인데 네 행동 보니 결혼 후에 내 모습이 뻔하다며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말자 했어요. 홧김에 말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비 시댁에서 나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하나하나 따져보니 저를 자기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는 듯한 행동들이 생각났어요. 안 그래도 전염병 시국에 결혼 준비도 스트레스고 행복보다 불행이 더 와닿고 저 사람의 행동에 사랑이 짜게 식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별것도 아닌데 예민한 걸까요? 후기. 사실 제 잘못이 큰 것 같아요. 애초에 부모님 거를 빌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결혼이 진행될 뻔했으니 아찔하기도 하네요. 자기 회원권도 아닌데 지인들한테 자기가 뭐라도 된 거 마냥 선심 쓰는 행동이 정상이 아닌 듯하고 남친도 결국 저에게만 이해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행복하게 살다가도 결국 시댁하고 갈등이 생기면 자기 가족들 편 들 것 같더라고요. 동생 자존심 운운하는 그 말들이 잊혀지지 않아서 결국 파혼 선언했어요. 소식 들었는지 예비 신우이가 메시지가 와서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치사하네. 그거 가지고 뭔 파혼이에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는데 카드 분실로 신고하기 전에 사과해라 라고 했더니 한참 뒤에 미안하다고 고의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 정말 수준 낮아서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남친은 계속 매달리는데 계속 단호하게 굴고 차단했더니 더 이상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 정말 속상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지만 얼른 털어내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신우이는 님을 발 아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종 부리던 시절 종들도 능력이 특출나면 만학만 쓰는 게 아니고 나가서 개인 돈벌이를 했어요. 그러다 주인한테 들키면 번 돈 다 주인한테 튀어야 했고 돈도 더 벌어와야 했어요. 님이 그 집 종인 줄 알고 님의 재산을 신우이가 지 거로 생각하고 남친은 님을 갈래지만 결국 신우이가 하잔 대로 다 해주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결혼하면 그 미친 신우이가 님의 주인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재산과 자존심을 버리실래요? 파혼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실래요? 헤어지더라도 신이 될 뻔한 연한테 너 때문에 결혼하네 라고 시원하게 욕해주세요. 두 번째 사연. 5년 된 남친이 프로포즈하면서 홀어머니 모시자 하네요. 안녕하세요. 5살 차이 남자와 5년을 만났어요. 사귈 때 초반부터 알았어요. 홀어머니나 계신 걸. 자기는 결혼하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더군요. 저는 그때 23살이었고 결혼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가끔 그 주제가 나오면 넌 잘 모르겠어 라고 했죠. 하루에 2번 정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받는 모습을 보이고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가 3년 차에 조금 충격받은 사건이 남친이 결혼한 여동생한테 전화를 받더니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래? 일단 금방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얼버무리다가 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여동생한테 기분이 너무 우울하고 요즘 무기력하다고 하셨나 봐. 여동생이 걱정이 되어서 전화한 거야. 여동생이 울면서 제 남친한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엄마 밤에 맨날 혼자 두지 말고 좀 챙기라고. 전 좀 당황스러웠어요.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다 딸한테 일러 바쳐서 신의 월드 제대로 보여줄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시 친구들에게 이 일을 말하니까 떨어져 사는 딸은 혼자 외로운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랬을 거라 했고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돈에 대해서는 지금도 돈 관리는 그 어머니가 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나마 돈이 잘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28살, 남친이 33살이 되니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결혼 자체에 부정적이지만 남친은 사랑하니 합의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 조금 넘게 버는 구급 공무원이고요. 남친은 비슷하게 버는 중소기업 회사원입니다. 남친은 집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샀고 빚이 1억 몇천 나왔어요. 차도 없고요. 모아둔 재산이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제가 돈이 없어서 분가를 못하는 거면 내가 집에 좀 도움을 청해볼게 라고 하자 남친이 자기는 그냥 20년 넘게 혼자 사신 어머니 혼자 못 두고 같이 살고 싶은 거라고 너도 알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몇 번 설득하다가 깨달았죠. 아, 이 남자 마음 안 바뀌겠구나 하고요. 시간을 갖자 하고 저 혼자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결국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어요. 몇 주 뒤 카페에서 만나서 헤어지자 했어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독하게 말했어요. 사내 연애라 계속 얼굴 봐야 하는데도요. 난애는 홀어머니 모시고 살 수 없어. 난 결혼은 기존에 있는 가족에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새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같이 산다고 해도 우리 둘이 합쳐 500도 못 버는데 애도 낳고 키우고 빚도 갚고 돈 모으고 어머니 의식주까지 다 해결하면서 용돈 드리고 나 그러고선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오빠 나 어리다고 항상 어린애 취급하지? 오빠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니라며. 그런 퍽도 우리 고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오빠가 내 편 들거나 하다못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우리 의견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데 오빠는 오빠 어머니 모실 수 있으면서 현실 힘든 거 견딜 수 있는 나보다 착한 여자 구해서 결혼해. 아니면 지금 나랑은 타협 안 되지만 다른 여자랑은 분가가 타협이 될 수도 있겠지. 라고 연전이 대고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헤어지려고요. 남친이 한참 말이 없더니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 참 이기적이다. 결혼 초부터 내가 모시고 살 생각인 거 뻔히 알았으면서 이제야 발을 빼냐? 미리 말했어야 그때 가치관 다른 거 알고 헤어졌을 거 아니야?
너 공무원 공부할 때조차 내가 기다려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 몰랐다.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 나 내가 중간 역할 잘해야 한다는 거 안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부분은 미안해.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하며 그때 혹시라도 그럴 생각이었어도 지금 내 마음이 바뀌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맘 바뀐 게 미안해서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중간 역할 잘하는 건 오빠의 기준이잖아. 라고 했죠. 남친은 저한테 너 참 이기적이다. 나쁜 년이 따로 없네. 너도 똑같네 결국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쁜 여자가 됐고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굴 자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파혼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소속이 같은 곳이 많네요. 회사, 성당, 5년 사귄 시간이 짧지는 않아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이 결정을 한 걸 후회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결혼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훨씬 컸어요. 저 잘한 걸까요? 마음이 참 힘들긴 합니다. 후기. 점심시간에 댓글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보았어요. 저에게 나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전 한 번도 연애할 때 호르몬이 모시는 문제에 대해 확답을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글 쓴 것처럼 결혼 자체의 부정적인 성격이라 난 결혼했는데 남자가 엄마한테 정신적으로 동의 못하고 부인 고생시키면 이혼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흘린 적도 많았어요. 남친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요. 항상. 그리고 제가 조건 나쁘고 결혼 정년기까지 넘은 남친을 호르몬이 못 모신다고 헤어지자 했다고 나쁜 년 된다면 그냥 나쁜 년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친도 잘 모르겠다 했던 저를 암묵적으로 반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잘 설득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저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저는 집이 완전 서민 집안이라 자식들 키우는 게 돈 얼마나 드는지 잘 알아요.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하세요. 노후 준비도 저희 남매들 키우느라 변변치 못하게 하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500도 못 벌면서 시부모 모시고 우리 먹고 살고 빚 갚고 생활비에 애들 낳으면 거기에 드리는 돈 전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 바에야 게다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육아, 하사, 제가 눈치 보면서 다 하는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5년 사귀고 배신 때린 이기적인 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 살 거예요. 사실 이게 왜 배신인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동정심에 결혼해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에 대해 남친이 자기 주장만 안 내세우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마음을 보여줬더라면 남친이 능력은 별로지만 사랑하기에 결혼을 이렇게 확 될 마음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주장 절대 안 굽히는 모습에 저는 결혼하면 이거대로 또 시달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인드에 실망했어요. 오빤 빚도 있고 능력도 없으면서 간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가 아니라 능력은 둘째치고 합의점 찾으려는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오빤 오빠 생각만 중요하구나 입니다. 남친에게 이미 실망을 많이 해서 혹시라도 남친이 생각해보니 마음 바꿨다고 그냥 분가할 테니 결혼하자 해도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칼같이 냉정하다 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네요. 그리고 성당은 둘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오래 다니기도 했고 둘 다 맡은 직분이 있어서요. 계속 봐야 할 사이에 대놓고 모든 말 다 한 제가 좀 철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래야 둘 다 미련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성당에 남친의 오랜 친구들이 많이 다녀서 친구 내버려두고 거의 파혼 선고한 저를 흉보겠지만 저는 든든한 친오빠와 친동생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따가운 시선에서 좀 한결 낫게 해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 순간은 하루에 몇 번씩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까? 남친이 정말 배신감 느끼겠지. 미안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랑했던 시간이 길어 마음 아프지만 계속 다잡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공무원 기다려줬다는 남친의 말에 댓글 많던데 책값, 인강비 이런 거 내준 적 없고 뭐 공부하는 저 픽업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2-3번 보다가 한 번 보고 제가 필기 불합격했을 때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이런 걸 기다려준 거라고 표현하는 것 같네요. 잘한 선택이라는 분들, 그래도 남자의 결혼 정년기에 날려버린 네가 이기적이라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이미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댓글들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네요. 그리고 5년 사귀면서
남친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잡고 안 놔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적이 손에 꼽아요. 저도 나중에 혹시 결혼 얘기 나오면 타협 가능하겠지 생각했고요. 결국 타협이 안 됐지만요. 사실 둘 다 흐지부지 얘기를 미룬 감이 있죠. 지금 생각해보니 본인도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같이 살자 하면 노할까봐 두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조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얼른 저의 시련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아니 사귈 때부터 결혼 생각하고 누가 응, 난 네 엄마 모시고 살아줄게 하고 확답을 하고 사귀냐 대체. 난 뭐가 이기적인지 모르겠는데. 쓰니 자기 생각 확실하게 잘 말했고 이 선택 절대 후회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친 발언 중 너도 똑같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들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싫다 한다는 걸 알고는 있다는 거네요. 잘하셨어요 정말. 아마 그분 다시 연락와서 중간 역할 잘한다고 꼬실 것 같은데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